관련자 효과란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나 압박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내게 예측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부딪히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관련자 효과, 우리에게 선뜻 낯설게 다가오게는 않습니다. 시험을 제 기준치만큼 보지 못해서 실망하고 다음 시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걱정하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다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느낍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관련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 대한 경험,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에 대해서 능력 혹은 나보다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성공을 위한 실패의 의미를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알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쳐왔던 도전의 길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두려움을 이기려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하게 된 TEDx 원고의 실기연사 정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된 1학년 정예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큰 주제는 두려움을 이기려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주제 안에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전부 함축되어 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실패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실패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저는 이번 강연을 감히 성공적인 강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너무 각박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지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해오셨을 겁니다. 모두 각자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생활 3년을 마친 뒤 고등학생이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달기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 학교라는 새로운 공부지에 속하기 시작했을 때로 집을 벗어나 부모님의 곁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던 꼬마 시절부터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까지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통해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나요? 그리고 어떤 기억이 여러분을 우울하고 지치고 불행하게 했나요? 사실 저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어떤 게임을 즐겨 했으며 어떤 좋은 일이 제게 일어났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에게 물린 경험이라던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 실수를 했던 경험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주변 지인들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생겼던 갈등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고 그 일은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까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기뻤고 즐거웠던 일들은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요.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기억, 즉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에 비해서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말실수를 했던 경험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금 곱씹어도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허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왜 그랬는지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늘리고 자존감은 낮아지게 만들죠. 이처럼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기억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콜롬비아 대학교 레네 신경과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우선하여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기나 두려운 경험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겨진다고 하죠. 과거에 느꼈던 무서운 경험과 감정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또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 친구들이 와보를 선택한 데에는 뭐 학업 분위기라던가 흔히 말하는 정시 준비 등과 같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 좀 내신 따기가 어렵고 시험 공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다 듣고서도 준비하려니 막막한 부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사실 저는 조금 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교생 한 340명 중에 7등이라는 게 우수한 성적으로 외부생장과 함께 중학교를 졸업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다닐 시절에는 학교 밴드부에 소속된 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하는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싶었던 학교인 와부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신분으로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3년을 후회하지 않게끔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부고등학교 입학하고서도 뭐 체육대회나 버스킹에서 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제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 반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숨겨진 역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뵙게 되면서 학기 초반에는 와보고를 오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제가 지금은 와보고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와보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처음 중간고사라는 개념을 접했고요. 그 다음에 제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때까지를 마무리한 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시험을 본 뒤에 물어봤던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공부를 잘하기로 꽤 유명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와서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를 되게 원망해보기도 했어요. 뭐 학교 시험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수행평가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와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과목마다 다양했던 수행평가와 처음 접해보는 난이도였던 지필고사, 그리고 정식으로 처음 치러봤던 모의고사까지.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을 원망해보고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도 결국 같은 날 같은 시간 저와 함께 같은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서는 저보다 시험을 못 본 친구들도 존재했고, 그에 반해서 저보다 높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한 친구들도 존재했죠. 그러고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왜 다른 친구들보다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 같은 학원에서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같은 문제를 풀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왜 나는 성적이 다른 친구들보다 낮은 것일까? 와보고등학교에서의 한 학기를 보낸 저는 갖가지에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문제였구나.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참 부족해서, 그리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그런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랬구나. 제 성적에 대한 물음은 결국 원점으로 끝나는 일방적인 결론으로 변화하였고요. 그 결론의 모든 화살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죠. 의문점이 자책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은 떨어지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고 어떻게 의욕을 끌어올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는 날들이 이어졌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갖가지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본래의 가치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며 결국에는 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모습의 실패들은 제가 새로운 기회 앞에 섰을 때 저를 그 기회로부터 훨씬 뒤로 끌어당겨서 결국에는 잔인하게도 또 다른 실패 앞에 세웠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기회에 도전을 했을 때 겪을 수도 있는 실패의 수를 전부 그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17이 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 실패의 경험을 부끄러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자랑스러운 1학년 2반의 반장으로서 그리고 동아리 부부장으로서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실패가 나를 묶어왔고 좌절시켰다고 이야기하던 아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전해드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번아웃 증후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뉴욕의 정신분석가인 프로이덴버그가 이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들의 무기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담 전문가들처럼 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이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하죠. 번아웃 증후군은 이 번아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연소 증후군, 탈진 증후군, 그런 등등의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고 좀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뭐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또는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경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힘들다 혹은 지쳤다 정도를 대체해서 표현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실제로 발생한 사람에게도 그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보다는 빨리 극복하기를 요구하기만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사이에서도 공부와 삶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청소년의 64%가 공부와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학업으로 인해 무기력이나 불안, 실증 등 이미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학생들도 전체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진학,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지나친 경쟁 사회, 자유와 휴식보다는 학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을 번아웃의 이유로 꼽았으며, 과도한 학업을 통해 최근 들어 짜증이나 불안이 늘었으며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지고, 학교와 학원 등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매우 지쳐있다라고 느낀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바삐 성적을 올리려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도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이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내지도 못하던 저는 문제집을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새로운 도전이었던 2학기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1학기 때 봤던 실패의 맛에 새로운 도전 자체를 꺼렸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학기 기말고사 때처럼 또 돌이킬 수 없이 실패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대신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정예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가장 잘하고 뭘 할 때 가장 좋아하며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제가 슬럼프에 빠져있던 기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저를 헐뜯게 했던 제 단점들은 잠시 놓아두고 제 역량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주마등처럼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말씀이 떠올라서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수업을 들었던 과학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목소리인 셀프1과 우리 자신이 잠재하고 있는 역량인 셀프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셀프1에게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셀프1에게 위축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좀먹는 행동이며 결국에는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최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셀프2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나의 발전 가능성과 역량을 믿어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제가 1학기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보다 더욱 기대했던 과목이었던 수학을 망친 뒤에 수학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은 제가 그때 수학 점수를 보고 속상한 마음을 울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제 가치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화였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피를 잡아주는 역할을 실패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실패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보단 내일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실패를 오히려 뒤틀어진 관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패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멀리했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혹여나 이 기회에 도전했을 때 실패를 또 겪을까봐 그 기회를 포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고 지금의 저도 새로운 도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혹여나 지금까지 겪었던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겪을까봐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전하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도 전에 무작정 실패로 회피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걱정하는 실패의 결과물로 인한 두려움은 절대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없고 성공의 경험으로만 가득한 인생은 언뜻 보면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결국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남과의 비교뿐입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밴드 그룹이 있어요. 바로 데이식스인데 오늘 제가 한 강연의 내용과 되게 잘 어울리는 가사가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베스트 파트라는 노래에 있는 가사고요. 두려움, 그건 이제 날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걸 거야. 오늘의 난 살아가 내일의 내가 행복하게 마지막 날은 미소가 가득 담겨있게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실패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미 겪은 실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어떤 힌트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고, 도전하기도 전에 실패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나타난 가정적인 비교와 부정적인 결론이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실패를 그저 좌절의 원인으로만 보던 우리의 관점이 실패는 겪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관념을 내세웠으나 이제는 올바른 관점으로 실패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실패를 믿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색다른 경험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과거의 여러분보다도 더욱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에 겁없이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스며든 실패의 진리는 여러분을 또 다른 경험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패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을 잠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무기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 좀 더 좋은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성장의 무기인가요? 지금까지 연사 정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